이제 순서 1에 해당되는 또 하나의 방법인 가감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아까 대입법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연립방정식입니다. 이 연립방정식을 좌변끼리, 우변끼리 더해보겠습니다. 위쪽 좌변에 있던 x 플러스 y와 아래쪽 좌변에 있던 x 마이너스 y가 더해졌고 위쪽 우변에 있던 7과 아래쪽 우변에 있던 3이 더해졌습니다. 그럼 이 식을 동류항끼리 계산해 보겠습니다. y와 마이너스 y가 계산돼서 y항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x가 2개 더해져서 2x가 됐고요. 우변은 7 플러스 3이니까 10이 됐습니다. 그리고 좌변에 곱해진 2를 우변으로 이항해서 10을 나누면 5가 됩니다. 그래서 x는 5와 같다라는 식이 얻어졌습니다. 이것은 순서 1이 끝나고 xy 해 중에 x쪽이 얻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해 중에 하나가 얻어진 것이 맞을까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해 중에 한쪽이 얻어진 것이 맞습니다. 왜 이게 맞는 방법인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쪽 식이 x 플러스 y는 7인데 이것을 보면 이 식은 중간에 같다는 등호가 있는 등식이기 때문에 좌변의 xy 값이 뭔지는 모르지만 x와 y를 더한 것이 7과 같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좌변을 7이라고 바꿔서 쓸 수 있죠. 그래서 7은 7과 같다라는 당연한 항등식이 됐습니다. 아래쪽 식도 xy 값이 아직 뭔지는 모르지만 x에서 y를 뺀 것이 3과 같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변을 3으로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성립하는 항등식이 됩니다. 아까 이 두 개의 식을 좌변끼리, 우변끼리 더했는데요. 그래서 이 식이 나왔죠. 이 두 개의 식도 좌변끼리, 우변끼리 더하면 아래와 같이 7 플러스 3은 7 플러스 3이라는 식이 됩니다. 7 플러스 3은 10이니까 이 식은 이렇게 10은 10과 같다라는 당연히 성립하는 항등식이 됐습니다. 다시 보시면요. 좌변끼리, 우변끼리 더해서 이런 식이 나왔고 우변이 7 플러스 3이니까 이 좌변도 7 플러스 3이겠죠. 여기도 좌변끼리, 우변끼리 더하니까 7 플러스 3은 7 플러스 3이라는 식이 나왔습니다. 좌변끼리, 우변끼리 더한 식이 이렇게 여전히 항등식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 식도 물론 여전히 항등식을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계산해서 나온 이 식도 당연한 얘기지만 여전히 항등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식도 여전히 항등식을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항등식을 계산해서 나온 이 식도 당연히 항등식을 이루고 있고요. 항등식이니까 좌변과 우변이 같죠. 그래서 x는 5와 같다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 x가 5라는 얘기는 여기 모든 식들에 들어있는 x는 모두 똑같은 x니까 모든 x는 5가 되고 물론 이 연립방정식에 있는 x도 5가 됩니다. 그래서 이 x는 5와 같다가 xy 해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연립방정식의 좌변끼리, 우변끼리 더해서 그것을 쭉 계산해서 나온 이 x값 5는 이 연립방정식의 xy 해 중에 x쪽 해가 됩니다. 그런데 연립방정식의 좌변끼리, 우변끼리 더한 것을 이렇게 쓰는 것보다 좀 더 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요. 이 연립방정식의 모양을 그대로 두고 각각의 항의 열을 맞춰서 세로로 더했습니다. 산수에서 세로로 덧셈하는 것과 비슷한 모양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걸 계산해 보면요.
x에 x를 더해서 2x가 됐고 y와 마이너스 y를 더하면 y항이 0이 돼서 사라집니다. y항이 속어드는 거죠. 그리고 7에 3을 더해서 10이 됩니다. 그래서 2x는 10이라는 식이 나왔습니다. 이것과 같죠? 그러면 여기서도 2를 우변으로 이항해서 10을 나누면 x는 5와 같다가 됩니다. 이 식도 이 연립방정식을 좌변끼리, 우변끼리 더한 것이고 이것과 형태만 다르고 내용은 같은 계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항들을 가로로 늘어놓고 동류항을 계산하기 때문에 서로서로의 동류항을 찾아서 계산해야 하니까 불편합니다. 한편 이렇게 계산하면 각각의 x, y 동류항들을 열을 맞춰놓고 계산하기 때문에 동류항끼리 찾지 않아도 되고 이 계산한 결과를 보고 y가 소거된다는 것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식도 계산하면 y와 마이너스 y가 사라져서 y항이 소거되지만 이 계산한 결과와 함께 봤을 때 y항이 소거됐다는 것을 금방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매우 직관적이고 편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계산하면 이 식을 만드는 과정을 생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립방정식을 계산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방금 이렇게 계산해서 xy 해 중에 x쪽을 얻어낸 거고요. 이제 순서 2를 계산해서 나머지 y쪽을 얻어내서 해를 완성시키겠습니다. 이 값을 연립방정식의 x에 대입하는데요. 위의 식과 아래 식 중에 아무거나 한쪽에 대입하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위쪽 식의 x에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x에 5를 대입해서 5 플러스 y는 7이 됐고요. 좌변에 있는 5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y는 7-5가 되고 7-5는 2니까 이 식은 y는 2와 같다가 됩니다. 이것이 이 연립방정식의 xy 해 중에 y쪽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해서 연립방정식의 해를 모두 구했습니다. 앞서 대입법을 통해 구한 해와 비교해보면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연립방정식의 위쪽 식에서 아래쪽 식을 빼보겠습니다. 좌변끼리 뺄셈하고 우변끼리 뺄셈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의 식의 좌변에 있던 x 플러스 y에서 아래 식의 x 마이너스 y를 빼서 x 플러스 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됐습니다. 우변은 7에서 3을 뺐고요. 괄호 바깥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으니까 괄호 안에 있는 항들이 모두 부호가 반대가 돼서 마이너스 x 플러스 y가 됐습니다. 그래서 좌변은 x 플러스 y 마이너스 x 플러스 y이고요. 우변은 그대로입니다. 그럼 이제 동류항끼리 계산합니다. x에서 x를 빼니까 x항은 사라집니다. 이 과정에서 x항이 소거되는 거죠. 그리고 y가 2개 더해져서 y 플러스 y가 됩니다. 우변은 그대로 내려왔고요. 그러면 y를 2개 더하니까 2y가 되고 7-3은 4가 됩니다. 그래서 2y는 4가 되고요. 좌변에 곱해진 2를 우변으로 이항해서 4를 나누면 이 식은 y는 2와 같다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x항이 소거되고 이 연립방정식의 xy 해 중에 y쪽 해가 구해졌습니다. 잠깐 원리를 알아보면요. 이 원리는 덧셈을 했을 때와 같습니다. x 플러스 y가 7과 같다고 했으니까 좌변을 7로 바꿔서 쓸 수 있고요. x-y가 3과 같다고 했으니까 좌변을 3으로 바꿔서 쓸 수 있겠죠. 그럼 7은 7과 같다
3은 3과 같다로 위쪽과 아래쪽 식이 당연히 성립하는 항등식이 되고요. 위쪽에서 아래쪽을 빼면 7-3은 7-3과 같다라는 항등식이 되고 좌변과 우변을 각각 계산하면 4는 4와 같다가 됩니다. 위쪽 등식에서 아래쪽 등식을 뺀 것이 여전히 등식이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여기서도 위쪽에서 아래쪽을 빼도 이 식은 여전히 등식이 성립합니다. 이렇게 등식이 성립하니까 이 식의 괄호를 풀고 동류항끼리 계산해서 나온 이 식도 등식이 성립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y는 2와 같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불편하니까 이렇게 세로로 놓고 계산하겠습니다. 이것이 연립방정식의 일반적인 풀이법입니다. 보통 연립방정식을 가간법으로 풀 때 이렇게 풉니다. 이렇게 연립방정식과 같은 모양으로 놓고요. 세로로 계산하는데 x에서 x를 빼면 소거돼서 없어지고요. y에서 마이너스 y를 빼면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만나서 플러스가 되니까 2y가 됩니다. 그리고 7에서 3을 빼면 4가 되고요. 그래서 2y는 4가 됩니다. 그리고 좌변에 곱해진 2를 우변으로 이항해서 4를 나누면 2가 되니까 y는 2와 같다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연립방정식의 해 중에 y쪽이 얻어졌습니다. 이제 순서 2를 계산해서 나머지 x쪽을 구하면 됩니다. 여기 y값 2를 이 연립방정식에 있는 y항에 대입하는데요. 위쪽 식이나 아래쪽 식 아무데나 대입해도 된다고 했죠. 이번에는 아래쪽 식의 y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여기 y에 2를 대입하면 이 식은 x-2는 3이 됩니다. 그리고 좌변에 있는 마이너스 2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우변이 3 플러스 2가 되니까 x는 3 플러스 2가 되고요. 3 플러스 2는 5니까 이 식은 x는 5와 같다가 됩니다. 이렇게 x쪽을 구해서 해를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의 해는 x는 5와 같다, 그리고 y는 2와 같다 입니다. 아까 가간법의 덧셈으로 구한 해와 이렇게 가간법의 뺄셈으로 구한 해가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연립방정식을 풀어보겠습니다. 이 연립방정식을 보면 좌변끼리 더하거나 빼도 항이 소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x의 계수가 1이고 3이기 때문에 이 둘을 더하거나 빼서 0을 만들 수 없고 y의 계수는 3과 6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더하거나 빼서 0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위쪽 식의 양변에 3을 곱해서 x를 3x로 만든 후에 뺄셈을 해서 0으로 만들어서 x항을 소거하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의 위쪽 식 x 플러스 3y는 10의 양변에 3을 곱한다는 것은요. 좌변의 모든 항과 우변의 모든 항에 3을 곱해야 합니다. 좌변의 x에 3을 곱하면 3x이고 3y에 3을 곱하면 9y이고요. 우변은 항이 상수항 10 하나니까 10에 3을 곱하면 30입니다. 그래서 3x 플러스 9y는 30이 됩니다. 좌변에 항이 2개인데 분배 법칙에 의해 x에도 3이 곱해지고 y에도 3이 곱해져서 3x 플러스 9y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변은 항이 상수항 10 하나니까 10에 3을 곱해서 30이 된 거고요. 그리고 아래쪽 식은 이 연립방정식에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위쪽 식에서 아래쪽 식을 빼면 x항이 소거될 것입니다.
이렇게 위쪽 식에서 아래쪽 식을 뺐습니다. 3x에서 3x를 뺐으니까 x항은 소거돼서 없어지고요. 9y에서 6y를 빼면 3y가 됩니다. 그리고 30에서 21을 빼서 9가 됐습니다. 그럼 좌변에 곱해진 3을 우변으로 이항해서 9를 나누면 9 나누기 3은 3이니까 이 식은 y는 3과 같다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연립방정식의 xy 해 중에 y쪽 값을 구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연립방정식의 한쪽 식에 어떤 수를 곱한 후에 덧셈이나 뺄셈 해서 나온 y는 3과 같다라는 것이 정말로 해가 되는지 그 원리를 설명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설명한 원리들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연립방정식의 위쪽 식의 좌변에 있는 xy가 어떤 값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이것이 10과 같다고 했으니까 좌변을 10이라고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식의 좌변은 21과 같다고 했으니까 좌변을 21로 바꿔서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위의 식의 양변에 3을 곱한 것처럼 여기도 양변에 3을 곱합니다. 아래의 식은 그대로 썼고요. 그러면 3 곱하기 10은 30이니까 이렇게 30은 30과 같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위의 식에서 아래의 식을 뺐으니까 여기도 위의 식에서 아래의 식을 빼면 9는 9와 같다가 됩니다. 이렇게 등식이 성립하는 두 개의 식이 있고 위쪽 식의 양변에 3을 곱했고요. 그런 다음에 위쪽 식에서 아래쪽 식을 빼도 이렇게 여전히 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위의 식의 양변에 3을 곱하고 아래의 식을 빼서 나온 3y는 9와 같다라는 것도 여전히 등식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좌변에 곱해진 3을 우변으로 이항해서 9를 나눠서 나온 이 식 y는 3과 같다도 여전히 등식이 성립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y는 3과 같다가 이 연립방정식의 xy 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순서 2를 계산해서 나머지 x쪽 해를 구해보겠습니다. y값 3을 연립방정식에 대입합니다. 위쪽 식, 아래쪽 식 중에 아무데나 대입해도 되니까 위쪽 식의 y에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x 플러스 3y는 10의 y에 3을 대입해서 x 플러스 3 곱하기 3은 10이 됐습니다. 3 곱하기 3은 9니까 이 식은 x 플러스 9는 10이 됩니다. 그리고 좌변의 9를 우변으로 이항해서 x는 10-9가 되고요. 10-9는 1이니까 x는 1과 같다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연립방정식의 해는 x는 1과 같다, 그리고 y는 3과 같다입니다. 이렇게 연립방정식의 한쪽 식에 뭔가를 곱해서 다른 쪽 식에 있는 항의 계수와 똑같이 만들고 덧셈이나 뺄셈을 해서 항을 소거하는 방법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방금 풀었던 연립방정식을 다른 방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아까는 위의 식의 양변에 3을 곱해서 x항들의 계수를 3으로 맞추고 뺄셈을 해서 x항들을 소거했는데요. 이번에는 아래쪽 식의 양변을 3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양변을 3으로 나눈다는 것은요, 좌변에 있는 모든 항을 3으로 나누고 우변에 있는 모든 항도 3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3x 플러스 6y를 3으로 나누면 3x를 3으로 나눠서 x가 되고요. 6y를 3으로 나누면 2y가 됩니다. 우변은 항이 상수항 21 하나밖에 없으니까 21을 3으로 나누면 7이 됩니다.
위의 식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면 x가 소거됩니다. 이번에는 아래쪽에 있던 x의 개수가 1이 돼서 위의 식의 x와 개수가 같아졌기 때문에 x-x가 돼서 소거된 것입니다. 그리고 3y-2y가 계산돼서 y가 되고요. 우변은 10-7이 계산돼서 3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y는 3과 같다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이 연립방정식의 해 xy 값 중에 y 값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이렇게 등식이 성립하는데 한쪽 식을 3으로 나눕니다. 21 나누기 3은 7이니까 이 등식은 7은 7과 같다라고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위의 식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면 3은 3과 같다가 되는데 이 식을 보면 이렇게 여전히 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 식을 3으로 나누고 그 식을 위의 식에서 빼서 나온 y는 3과 같다도 여전히 등식이 성립한다고 말할 수 있고 이것이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순서 2로 나머지 x쪽 해를 구하겠습니다. y값 3을 이번에는 아래쪽 식의 y에 대입합니다. 그럼 6, 3, 18이니까 이 식은 3x 플러스 18은 21이 되고요. 좌변의 18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3x는 21-18이 되고 21-18은 3이니까 3x는 3이 됩니다. 그리고 좌변에 곱해진 3을 우변으로 이항해서 3을 나누면 1이 되니까 x는 1과 같다가 됩니다. 이 x값 1이 이 연립방정식의 해 xy 값 중에 x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의 해는 x는 1과 같다 그리고 y는 3과 같다 입니다. 이렇게 한쪽 식을 어떤 수로 나눈 후에 덧셈이나 뺄셈을 해서 소거하고 한쪽 해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른 연립방정식을 풀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풀었던 연립방정식은 위쪽 식이나 아래쪽 식 한쪽에 어떤 수를 곱하거나 나눠서 뺄셈하는 방식으로 풀었는데요. 이번에는 한쪽에 수를 곱하거나 나눠서는 항을 소거할 수 없는 형태입니다. 2x와 3y가 있고 5x와 2y가 있는데요. 2에 어떤 수를 곱해서 5를 만들 수 없고 5를 어떤 수로 나눠서 2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x항을 똑같이 맞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3을 어떤 수로 나눠서 2를 만들 수 없고 2에 어떤 수를 곱해서 3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y항도 똑같이 맞출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위쪽 식과 아래쪽 식 모두의 수를 곱해야 합니다. 이것은 x항을 소거하기 위해 위쪽 식과 아래쪽 식 모두의 수를 곱한 건데요. 위쪽 식의 양변에 5를 곱해서 2x는 10x가 되고 3y는 15y가 되고 13은 65가 됐습니다. 아래쪽 식의 양변에는 2를 곱해서 5x는 10x가 되고 2y는 4y가 되고 16은 32가 됐습니다. x항을 10x로 똑같이 맞춰서 소거하기 위해서 위쪽과 아래쪽에 각각 다른 쪽 식의 x항의 개수를 곱한 것입니다. 즉 위쪽 식의 양변에는 아래쪽 식의 5x의 개수 5를 곱했고 아래쪽 식의 양변에는 위쪽 식의 2x의 개수 2를 곱한 것입니다. 2 곱하기 5가 10이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쪽의 x의 개수를 양변에 곱하면
두 식의 x의 계수가 똑같이 10으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위쪽 식에서 아래쪽 식을 빼면 x항이 소거될 것입니다. 이렇게 위쪽 식에서 아래쪽 식을 뺐습니다. x항은 10x 빼기 10x가 돼서 소거됐고요. y항은 15y에서 4y를 빼서 11y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변은 65에서 32를 빼서 33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 식에서 이 식을 빼서 11y는 33이 됐고요. 좌변에 곱해진 11을 우변으로 이항해서 33을 나누면 y는 3과 같다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연립방정식의 xy 해 중에 y쪽 값을 구했습니다. 이번에는 연습 삼아 y항을 소거해 보겠습니다. 위쪽 식의 y의 계수는 3이고 아래쪽 식의 y의 계수는 2입니다. 3과 2를 곱하면 6이 되니까 각각 서로의 y 계수를 다른 쪽의 양변에 곱하면 y항들의 계수가 둘 다 6으로 맞춰집니다. 그래서 위쪽 식의 양변에 2를 곱하면 2x에 2가 곱해져서 4x가 되고 3y에 2가 곱해져서 6y가 되고 13에 2가 곱해져서 26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 식의 양변에 3을 곱하면요. 5x에 3을 곱하면 15x가 되고 2y에 3을 곱하면 6y가 되고 16에 3을 곱하면 48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 식의 y항이 똑같이 6y로 맞춰졌습니다. 이제 위의 식에서 아래의 식을 빼면 y항이 소거될 것입니다. 4x에서 15x를 빼서 마이너스 11x가 됐고요. 6y 빼기 6y 해서 y항이 소거됐습니다. 그리고 26에서 48을 빼서 마이너스 22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 이 식을 뺀 결과는 마이너스 11x는 마이너스 22가 되겠습니다. 이제 좌변에 곱해진 마이너스 11을 우변으로 이항해서 마이너스 22를 나누면 x는 2와 같다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연립방정식의 xy 해 중에 x쪽 값이 구해졌습니다. 방금 전에 y값 3을 구했으니까 해를 모두 구한 것입니다. 원리를 다시 간단히 이야기하자면요. 연립방정식에서 한쪽 식에 수를 곱한 후에 두 식을 더하거나 빼서 항을 소거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로 두 식에 각각 수를 곱한 후에 두 식을 더하거나 빼서 항을 소거해도 등식은 성립합니다. 이제 여기서 풀이를 끝내도 되지만 연습 삼아 순서 2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순서 2에서는 방금 전에 구한 x값 2를 연립방정식에 대입해서 y값을 구해보겠습니다. 위쪽이나 아래쪽 아무데나 대입해도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위쪽 식에 대입하겠습니다. x에 2를 대입하면 여기가 2 곱하기 2 해서 4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이 4 플러스 3y는 13이 됩니다. 그리고 4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3y는 13-4가 되고요. 13-4는 9니까 3y는 9가 됩니다. 그리고 좌변에 곱해진 3을 우변으로 이항해서 9를 나누면 y는 3과 같다가 됩니다. 이것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위쪽 식과 아래쪽 식에 각각 다른 쪽 식의 항의 계수를 곱한 후에 덧셈이나 뺄셈을 해서 항을 소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가감법까지 모두 설명했는데요. 여기서 잠깐 연립방정식을 푸는 순서를 전체적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먼저 연립방정식이 주어지고요. 순서 1에는 대입법과 가감법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대입법은 한쪽 식을 이항한 후에 다른 쪽 식에 대입해서
항을 소거하는 방법이었고요. 가감법은 한쪽 식 또는 두 식 각각의 어떤 수를 곱한 후에 두 식을 더하거나 빼서 항을 소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항에 개수가 없으면 식의 수를 곱하지 않고 그냥 곧바로 더하거나 빼서 항을 소거할 수도 있었고요. 이렇게 순서 1에서 연립방정식의 XY 해 중에 한쪽이 구해집니다. 그리고 순서 2에서는요. 순서 1에서 구한 한쪽 해를 연립방정식의 위쪽 식이나 아래쪽 식 아무데나 대입해서 나머지 다른 쪽 해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순서 2에서 XY 해가 완성되면 연립방정식의 풀이가 끝납니다. 순서 1에서 대입법을 사용하든 가감법을 사용하든 결과는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서 1에서 대입법으로 한쪽 해를 구하고 순서 2에서 나머지 해를 구한 XY 해와 순서 1에서 가감법으로 한쪽 해를 구하고 순서 2에서 나머지 해를 구한 XY 해는 서로 같습니다. 그러므로 순서 1에서는 대입법과 가감법 중에 계산하기 편한 것을 골라서 쓰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제를 통해 연립방정식을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세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처음에 대입법으로 풀어보고요. 가감법으로 y를 소거해서 푸는 것도 해보고 x를 소거해서 푸는 것도 해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1번과 똑같은 식인데 우변에 있던 상수항들을 좌변으로 이항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우변을 0으로 만든 모양도 있다는 것을 소개할 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한 가지 방법으로만 풀어보겠습니다. 모든 연립방정식은 여기에 나온 1번과 2번의 형태에서 달라지지 않고 계수와 상수만 다른 수로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의 연립방정식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면서 흐름만 잘 익히면 다른 모든 연립방정식도 충분히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문제만 풀어보고 연립방정식 이야기는 끝내겠습니다. 그럼 먼저 1번 연립방정식을 대입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아래쪽 식을 이항해서 대입하기 편한 모양으로 만들겠습니다. 좌변에 있던 3x를 우변으로 이항해서 이 식을 y는 -3x 플러스 22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y처럼 개수가 없는 항을 남겨두고 다른 항을 이동시켜서 식을 바꾸는 것이 편합니다. 예를 들어 x를 대입하려고 하면 y를 우변으로 이항하고 x에 곱해진 개수로 우변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계산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대입법을 사용할 때는 지금처럼 개수가 없는 항을 선택해서 남겨두고 다른 항을 이항시켜서 이렇게 개수가 없는 항이 좌변에 있고 다른 항들이 우변에 있는 이런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식을 연립방정식에 대입할 건데요. 이 항에 사용했던 식에 다시 대입하면 안 되죠. 0은 0과 같다가 돼서 의미가 없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의 y에 대입합니다. 이렇게 위쪽 식의 y가 있던 자리에 이 식의 우변 -3x 플러스 22를 대입해서 2x 플러스 3 곱하기 -3x 플러스 22는 31이 됐습니다. 이제 분배 법칙에 의해 괄호 안에 있는 모든 항에 여기 3을 곱합니다. 그러면 3 곱하기 -3x는 -9x이고 3 곱하기 22는 66이니까 이 식은 2x-9x 플러스 66은 31이 됩니다. 그리고 x끼리 동류항이죠. 개수가 2하고 -9니까 이건 -7x가 됩니다. 그리고 66을 우변으로 이항해서 이 식은 -7x는 31-66이 됩니다. 그리고 31-66을 계산하면 -35니까
이 식은 마이너스 7x는 마이너스 35가 됩니다. 이제 좌변에 곱해진 마이너스 7을 우변으로 이항해서 마이너스 35를 나누면 x는 5와 같다가 됩니다. 이것이 이 연립방정식의 xy 해 중에 x값입니다. 이제 순서 2를 하면 되겠죠? 이 x값 5를 연립방정식에 대입하면 됩니다. 위쪽식 아래쪽식 아무데나 대입해도 되니까 이번에는 아래쪽식에 대입하겠습니다. 여기 x에 5를 대입하면 이 식은 3 곱하기 5 플러스 y는 22가 됩니다. 3 곱하기 5는 15니까 이 식은 15 플러스 y는 22가 되고요. 15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y는 22-15가 됩니다. 22-15는 7이니까 이 식은 y는 7과 같다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연립방정식의 해 xy 중에 y값도 구했습니다. 이 연립방정식의 해는 x는 5와 같다, 그리고 y는 7과 같다 입니다. 이번에는 1번 연립방정식을 가감법으로 y를 소거해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위의 식과 아래 식에 있는 y항들의 개수를 똑같이 맞추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래의 식의 양변에 3을 곱하겠습니다. 위의 식 2x 플러스 3y는 31은 그대로 썼고요. 아래 식의 양변에 3을 곱합니다. 3x에 3을 곱하면 9x고요. y에 3을 곱하면 3y이고요. 우변에 있는 22에 3을 곱하면 66이니까 이 식에 3을 곱한 식은 9x 플러스 3y는 66이 됩니다. 이제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겠습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 마이너스 부호를 씁니다. x항은 2x에서 9x를 빼서 마이너스 7x가 됐고요. y항은 3y에서 3y를 빼면 0이 되니까 y항이 소거됐습니다. 그리고 우변은 31에서 66을 빼서 마이너스 35가 됐습니다. 그럼 좌변에 곱해진 마이너스 7을 우변으로 이항해서 마이너스 35를 나누면 x는 5와 같다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연립방정식의 xy 해 중에 x쪽 값이 구해졌습니다. 이제 순서 2로 나머지 y쪽도 구해보겠습니다. x값 5를 이번에는 연립방정식의 아래쪽 식의 x에 대입했습니다. 여기 x에 5를 대입하면 이 식은 3 곱하기 5 플러스 y는 22가 됩니다. 그러면 3 곱하기 5는 15니까 이 식은 15 플러스 y는 22가 되고요. 15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이 식은 y는 22-15가 됩니다. 그리고 우변에서 22-15를 계산하면 7이니까 이 식은 y는 7과 같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의 해는 x는 5와 같다, 그리고 y는 7과 같다 입니다. 앞서 대입법으로 구한 해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1번의 연립방정식을 가감법으로 x를 소거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위의 식 아래 식에 있는 x항들을 보면 한쪽에만 어떤 수를 곱해서 개수를 똑같이 맞출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개수를 서로 상대방의 식의 양변에 곱하겠습니다. 위의 식의 양변에는 아래식의 x의 개수인 3을 곱해서 6x 플러스 9y는 93이 됐고요. 아래식의 양변에는 위의 식의 x의 개수인 2를 곱해서 6x 플러스 2y는 44가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선을 긋고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이 식에서 이 식을 빼겠습니다. 그럼 6x 빼기 6x는 0이 되니까 x항은 소거되고요.
9y에서 2y를 빼면 7y가 됩니다. 우변은 93에서 44를 빼서 49가 됩니다. 그래서 7y는 49가 되고요. 이제 좌변에 곱해진 7을 우변으로 이항해서 49를 나누면 y는 7과 같다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연립방정식의 xy 해 중에 y쪽 값을 구했습니다. 이제 순서 2로 나머지 x쪽 값을 구하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의 아래쪽 식에 있는 y에 7을 대입해서 3x 플러스 7은 22가 됐습니다. 그리고 7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3x는 22-7이 됩니다. 우변을 계산하면 22-7은 15니까 이 식은 3x는 15가 되고 좌변에 곱해진 3을 우변으로 이항해서 15를 나누면 x는 5와 같다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1번 연립방정식의 해는 x는 5와 같다 그리고 y는 7과 같다 입니다. 앞서 구한 것과 같은 해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 2번 연립방정식을 풀어보겠습니다. 모양이 1번과 조금 달라 보이지만 각각의 식의 우변에 있는 것을 좌변으로 이항해서 우변을 0으로 만들었을 뿐이므로 1번과 같은 연립방정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연립방정식을 풀어보면 1번을 푼 것과 같은 해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2번을 가감법으로 y항을 소거하는 방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1번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y항의 개수를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아래쪽 식에만 양변에 3을 곱하겠습니다. 위쪽의 식은 그대로 썼고요. 아래쪽 식은 양변의 모든 항에 3이 곱해져서 9x 플러스 3y-66은 0이 됐습니다. 이렇게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뺍니다. 2x에서 9x를 빼서 마이너스 7x가 됐고요. 3y에서 3y를 빼면 0이 되니까 y항은 소거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31에서 마이너스 66을 빼면 66에서 31을 뺀 것과 같으니까 35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7x 플러스 35는 0이 됐고요. 이 식의 양변을 마이너스 7로 나눕니다. 앞서 등식의 성질에서 배웠듯이 등식의 양변을 같은 수로 나눠도 등식은 여전히 성립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7로 나누면요. 마이너스 7x를 마이너스 7로 나누면 x가 되고 35를 마이너스 7로 나누면 마이너스 5가 되고요. 우변의 0은 마이너스 7로 나눠도 그대로 0입니다. 어떤 수를 0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0을 어떤 수로 나누는 것은 가능하죠. 그래서 x-5는 0이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5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x는 5와 같다가 됩니다. 이렇게 이 연립방정식의 xy 해의 x쪽 값을 구했고요. 이제 순서 2로 나머지 y쪽 값을 구해보겠습니다. 문제 2의 연립방정식의 아래쪽 식의 x에 5를 대입하면 이 식은 3 곱하기 5 플러스 y-22는 0이 됩니다. 그리고 3 곱하기 5는 15니까 이 식은 15 플러스 y-22는 0이 됩니다. 그리고 15에서 22를 빼면 마이너스 7이니까 y-7은 0이 되고요. 마이너스 7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y는 7과 같다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 2번 연립방정식의 해는 x는 5와 같다 그리고 y는 7과 같다입니다. 1번을 풀었을 때와 똑같은 해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립방정식 단원을 마치겠습니다.